장모님,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한동석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늘 절제돼 있던 말투, 젠틀함으로 무장한 눈빛, 그 모든 게 일순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박정수를 향해 처음으로 그리고 격하게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 제가 누구와 다시 인생을 시작하든 그게 장모님께 어떤 손해가 간답니까? 광숙 씨한테 재산 포기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셨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박정수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자네, 많이 바뀌었구만. 그녀는 뚜벅뚜벅 다가와 맞서듯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도 담아뒀을 텐데 그 여자가 자네 인생의 전부라 이거지? 동석은 박정수의 그런 말투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냉소적인 말끝, 마치 모든 걸 다 내다보는 듯한 시선. 그건 더 이상 가족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결국 저를 믿지 않으신 겁니다. 제가 깊이 생각하고 선택한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신다는 건 제 선택 전체를 부정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계약서부터 내미셨다는 건 그 사람뿐 아니라 저 역시 의심하신 거예요. 그래, 의심했어. 그게 뭐 그리 잘못됐나? 박정수는 단호했습니다. 난 자네가 감정에 취해서 실수할까봐 겁이 났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박정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난 자네가 여자 하나에 빠져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야. 한동석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한동석의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지만 박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선 거야. 누군가는 정신 차리고 이 판을 정리해야 하니까. 자네는 지금 감정에 취해 있잖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어떤 이득을 노리는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말이야. 한동석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박정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난 자네 하나만 보고 행동하는 사람 아니야. 내겐 한결이랑 한봄이 있어. 난 할머니로서 내 손주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 한동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방적으로 해방을 놓으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네가 지금 하는 이 결혼, 자네 아이들 인생까지 걸린 일이야. 그래서 그 여자한테 공증을 요구한 거고,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지? 박정수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이를 악물듯 짧게 숨을 들이켠 뒤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잘못됐죠. 너무도 잘못됐습니다. 장모님.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말끝에는 절제된 분노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걱정돼도 결혼을 앞둔 상대에게 공증서를 요구하는 건 이건 신중한 걱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예의 없는 처사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인생이 걸려 있다고요? 그럼 장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아이들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제가 제 판단으로는 좋은 사람 하나 제대로 선택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아버지라고 보신 겁니까? 박정수가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동석은 더 깊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한결이와 한봄이는요. 아버지가 누굴 만나 사랑하게 됐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해요. 그 애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사랑을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장모님은 그 아이들까지 핑계 삼아 결국 저를 막으신 거예요. 그는 끝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장모님이 저를 믿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라는 단어조차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말을 마친 한동석은 한 걸음 물러서며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위의 순종도 장모에 대한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박정수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뱉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더 이상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끝에 꺼낸 그의 말은 차디찬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렇게까지 광숙 씨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들이미셔야만 했던 이유, 이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아이들에게 피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박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짧은 경계심이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떠난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라 이유 하나로 존중해왔습니다. 그리고 노후 걱정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필요한 자원도 아낌없이 해드렸습니다. 그의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차분했지만 그 속엔 예고 없는 폭풍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모든 지원은 끊겠습니다. 박정수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동석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이어갔습니다. 손주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 다른 곳으로 돈이 새는 걸 그냥 두실 리 없겠죠. 이제부터는 저 역시 자식들을 위해 허투루 나가는 돈 한 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결연함이 서려 있었고 두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장모님, 전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광숙 씨도 이제 제 가족이고
한결이와 한봄도 제 전부입니다. 그 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자원을 아이들에게만 쓰겠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한번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관계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겠다는 예고 없는 절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악 물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지금 그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 늙은이를 협박하겠다는 건가? 말의 끝자락에서 박정수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한동석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서 이 늙은이 하나 그렇게 무너뜨리면 자네 마음이 편하겠어? 한동석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자 박정수는 격앙된 목소리로 계속 쏟아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네 자식들 위해서 얼마나 발 뻗고 나섰는지 그건 다 잊은 거야? 눈가가 붉어졌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박정수는 더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돈줄 끊겠다? 좋아, 다 끊어. 하지만 내가 자네 돈 몇 푼에 휘둘릴 만큼 허술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매만지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에서 묻어나는 허전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 자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네를 자식처럼 아끼고 챙겼는데 그 결과가 이거야? 결혼에 반대했다고 이제 와서 날 내치는 거냐고? 박정수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지고 있었고 눈동자엔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그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도 말없이 숨을 내쉬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끝내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 말에 박정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상처 주는 걸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모님께서 지금 하시는 행동은 사람을 조건과 재산으로만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장모님 손에 다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신 동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습니다. 전 아내를 잃고도 장모님을 가족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광숙 씨 앞에서만큼은 장모님이 제 가족이길 포기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선을 그은 듯 분명했고 박정수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반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마침표를 찍듯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인생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허용하지도 않겠습니다. 박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사위가 장모에게 건넨 관계의 단절 선언이었습니다. 동석은 이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장모님께 허락받고 싶지 않습니다. 광숙 씨와의 결혼도 아이들과의 삶도 이제부터는 제 책임 아래에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냉정한 결단이었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의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치 끝끝내 참지 못하겠다는 듯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자네, 지금 나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건가? 그 말에는 놀라움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사위로 여겨온 사람이 자신에게 선을 긋고 돌아서는 순간 박정수는 자존심마저 꺾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까지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한결이와 한봄이 그 아이들도 이제 다 큰 성인입니다. 장모님과의 관계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지 제가 관여할 영역이 아닙니다. 박정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동석은 조용하고 명확하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외할머니로서 아이들과 연락하시고 교류하시는 것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 결혼 생활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장모님과의 관계에도 분명한 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남겼습니다. 이 점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단정했지만 그 속엔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는 사위가 더 이상 장모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음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한동석은 다시금 박정수를 바라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광숙 씨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하나만 믿고 저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지켜주지 못하고 이런 식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입힌다면 그건 제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리는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뜻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한동석은 끝내 해야 할 말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광숙 씨를 따로 만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상의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직접 말씀 마시고 저를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 상처 입히는 일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뜻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고 사위의 단호한 어조에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한동석은 마지막으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예의였고 동시에 작별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 남겨진 장모는 그제야 비로소 사위가 아닌 한 남자의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이는 한순간에 칼로 그은 듯한 경계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러나 누구보다도 깊은 인연이던 장모와 사위 사이에 생겨난 되돌릴 수 없는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절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서로의 심장 깊은 곳을 찌르는 균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곁을 지키며 그를 자식처럼 아끼고 지지하려 했던 마음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주제넘은 짓을 한 건가? 이제는 끈떨어진 연신새 같구먼. 박정수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마른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지만 더는 나올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어느새 떨리고 있었고 묶어놓았던 감정이 균열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한사위가 저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구나. 나는 아직도 한사위가 내 말 한마디면 따라올 줄만 알았는데 박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자신의 말이 가장 무겁지는 않다는 걸. 그토록 품어왔던 사위가 더 이상 사위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바깥에서 삶을 꾸려가는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리고 그 사위가 지키고자 했던 단 하나의 이유. 그가 말했던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를 정작 자신은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광숙이 그 여자를 내 맘대로 판단하려 했지. 재산이니 조건이니 그런 것들이 내 눈을 가렸던 건지도 모르지. 박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 건 서운함이 아닌 후회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놓친 것이 단지 재산의 흐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값진 것을 스스로 내던진 대가임을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희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